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장 오래된 거래소인 마운트곡스가 갑자기 거래를 중단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세계 최대 거래소이기도 한 마운트곡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 국제국 이유미 기자입니다. 마운트곡스의 거래가 급작스럽게 중단되고 웹사이트 역시 폐쇄되면서 비트코인 이용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운트곡스에서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약 6%에 달하는 74만 4천 개, 약 4,158억 원 상당이 외부 해커에 의해 도둑맞았다는 내용의 루머까지 나왔습니다. 파장이 이처럼 확산하면서 미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마운트곡스가 위치한 일본 역시 본격 조사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事案の実態についてはですね、関係省庁、金融警察財務省、そういうところで情報収集、ここは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私は承知をしています。実態を把握した上で、必要があれば、そこは対応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思います。まだ現時点においては、情報収集の段階であります。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마운트곡스뿐 아니라 비트코인 산업 전반이 몰락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는 비트코인이 해킹으로 도둑맞을 수 있다는 최악의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으며 이는 결코 이번뿐이 아닐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바로 비트코인의 끝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아마추어 수집가들이 시장에서 빠지는 계기가 돼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차세대 화폐로 불리며 투자자들을 유혹했지만 현재 가격은 폭락세입니다. 가상화폐라는 성격 때문에 정부나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한편 도쿄 시부야 지역에 있는 본사 건물 밖에는 2명의 고객이 비트코인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며칠째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으나 마운트곡스 측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뉴스가 좀 지루하셨죠? 예, 오늘 사실 크게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주말 킬링타임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치지 말고 가야겠습니다. 이 뉴스는 여러분들 2014년도에 나온 뉴스입니다. 마운트곡스 아시죠?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위기 속에서 계속 상승을 했죠. 자, 제가 요즘에 조금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플랜 B 아십니까? 아시죠? 비트코인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뭐 사람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죠. 자, 지금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륙 전에는 모든 관광객과 약한 손을 제거해야 합니다. 거의 다 왔어. 자, 이 지표가 보시면 초록색과 그리고 파란색 이 지점이 비트코인 가장 최바닥일 때 나오는 지표인데요. 플랜 B가 이런 얘기하면 저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예. 왜냐하면 더 하락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이걸 한번 봤는데 지금은 X죠. 자, 여러분들 ETF에 대한 호재는 이제는 조금씩 시장에서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TF는 곧 유동성인데요.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아직은 생각 못 하시겠죠. 자, 얼마 전에 나온 뉴스죠. 스페이스X 5천억 상당 비트코인 매도.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불안감을 갖고 계시죠? 5천억을 매도했든 1조를 던지든 2조를 던지든 비트코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단기적인 하락을 만들어낼지언정 오히려 좋은 증상이다. 예, 큰 고래들이 많이 들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시장에 물량이 던져지면 조용히 블랙록 형님이 밑에서 줍줍하실 겁니다. 블랙록 형님 말고도 미국의 수많은 기관에서 장기 투자자 물량 그리고 큰 손들의 물량을 뺏어내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손바뀜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오늘도 마찬가지고 1분, 1초, 1시간, 2시간마다 어떻게 해서든 비트코인을 밑에서 줍줍할 생각만 하고 있지 시장에다가 다 던져가지고 시장을 폭락시킬 수는 없어요. 시장이 폭락할 거라면은 ETF라는 상품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일단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ETF 말고 더 큰 호재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ETF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 시점과 그 다음에 이 유동성이 맞물리고 비트코인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에요. 그죠? 불이 났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더 부어 넣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콸콸콸 쏟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동성이 폭발하죠. 거기에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시장의 심리가 완벽하게 돌아서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시장이 광기가 시작될 때 이미 시장이 돌아선 거겠죠. 자, 그러면 ETF 이 호재가 막 유동성과 함께 뭐 여러 기관들이 막 승인이 쭉쭉 나면서 가격은 솔직히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그 가격을 논할 수는 없는데요. 충분한 기간 횡보 매집 뒤에 서서히 점진적 우상향을 하면서 어느 순간 이 고점을 트라이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고점, 전 고점을 트라이하는 모습에 이 ETF 호재가 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트레이더 방만의 생각입니다. 야, 이거 ETF 호재발로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는 올라온 것 같은데 더 큰 거 없나? 그러면은 실망할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 호재를 쏟아 부어줘야 되는 시기가 따로 있는데 더 큰 게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더 큰 게 나오려면은 어떤 게 있을까? 그 이야기를 조금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한테 댓글로 비트코인 차트 좀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차트 일봉상 한번 보면은 현재 비트코인 차트는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그림상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언제든 한 파동 더 내려갈 가능성을 지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개미들이 다 주식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세력 노름이겠죠, 지금은. 자, 일봉상 비트코인은 지금 횡보의 기간도 별로 없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그렇게 길게 횡보 안 했죠. 지금 이제 완전 역별 상태죠. 자, 4시간 봉으로 또 볼게요. 예. 이 정도 횡보 가지고는 비트코인이 방향성이 나오기 힘듭니다. 조금 더 지루한 모습. 당장이라도 25,000달러 부근을 주저앉히면서 23, 4K까지도 단박에 내려갈 수 있는 흐름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지루하게 4시간 봉상 계속 비빌 수가 있어요. 진짜 한 달 정도 더 여기서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주말간 또는 다음 주 평일 지속적으로 25,000불을 지지하는 모습을 계속 횡보로 빼준다면 업비트에서 이런 BTC 잡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리고 원화마켓도 잡주 위주로는 조금씩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큰 자금이 없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은 움직이기가 힘들다. 오히려 비트코인도 움직이기 힘들고. 근데 이더리움이 약반등을 때려준다면 뭐 알트코인 약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추세를 돌린다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좀 보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4시간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지루해도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23,000 언저리인데 23,000 후반이 진짜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요. 23,900달러, 23.9K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앞전의 캔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평선은 조금 꺼볼게요, 여러분들. 자, 앞전 캔들을 보면 여기 이제 급등이 나오고 지지가 나온 다음에 단기 고점을 찍으러 간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정,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짧은 조정 뒤에 조금 빠르게 크게 올라가서 여기서 수렴으로 이제 고점을 형성한 구간입니다. 그죠? 고점을 형성했죠. 그리고 나서 또 줄줄줄 세다가 반등이 나오고 나서 현재 이런 모습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장대 양봉 이 패턴에서 단기적으로
지지를 만들고 고점을 어느 정도 갱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여기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31K 또 31.8K까지 고점을 형성했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구간은 개인적으로 23,900달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면은 이제 20K에서 21K까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형태가 수렴을 하든 아니면 여기서 막바로 빼든 어찌됐든 간에 하락의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죠. 어느 정도는 그죠? 하락 흐름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거의 확신에 차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조금 높은 확률로 어찌됐든 한파동 내려가는 모습이 올라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 어쨌든 이 하락은 ETF 심사가 미뤄졌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 것 뿐이잖아요.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뭐 큰일 났습니까? 예, 뭐 망했나요? 그런 거 아니죠. 2014년도부터 마운트 곡스 떡밥으로 지금까지 견뎌온 비트코인이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온갖 악재를 약 400번 이상을 사망 선고를 받고 여기까지 온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강력한 악재가 나온다 해도 그건 여러분들이 2023년도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지 손절하고 떠날 시간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시장에서 절대라는 건 없지만 시장을 떠날 때는 절대 아니라는 거, 저는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트바가 네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강력한 호재, 그건 뭐라고 보고 있니? 저만의 생각인데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잠잠하죠,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비트코인. 자, ETF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 코인충들은 ETF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유동성 이제 준비 자금 딱 준비됐어요. 자, 레디입니다. 레디예요. 근데 여기에 코린이, 그러니까 코인의 코자도 모르는 친구를 낚아야 됩니다. 코인의 코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여기로. 아시죠? 그러려면 어디서 오겠습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일로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끝물, 그쪽 끝물일 때 항상 비트코인이 이제 막바지에 거의 펌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데리고 오려면 일론 머스크만큼 좋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확실하다, 이 녀석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트위터 X가 있고 이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사업을 여러분들 한두 가지 하는 사람이 아니죠.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보통이 아닌 사람입니다. 보통이 아니라 거의 인류에서 나올까 말까 한 초천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비트코인 시장을 주무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블랙록 기관보다 일론 머스크 입김이 훨씬 셉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전 세계인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투자 시장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 봤죠? 이때 일론 머스크 빨로 이거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작년에 매도했고 스페이스X에서 더 집어 던졌고 뭐 계속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고 별로 이 사람 지금 주둥아리 안 털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 형님. 정말 조용히 계셔 주셔서 대상승장에서 X, 트위터 X, 비트코인 엮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게 제가 바라는 대상승장의 불난집의 부채질, 그걸 넘어서 불났는데 휘발유 들이붓는 격, 이게 일론 머스크 이빨로 트위터와 비트코인의 합작, 그리고 당연히 테슬라까지. 저는 그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망상이 과연 시장에서 망상으로 끝날까? 항상 망상이 진짜 눈앞에서 펼쳐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외신이나 그리고 트위터 X 하시는 비트코인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들이 다음 상승장은 애플이 주도한다는 이런 망상과 찌라시가 있어요. 이건 망상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겠죠. 애플이 비트코인 시장 주도할 것이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애플이 뭐 메타버스부터 해가지고 애플카, 그 다음에 VR 산업의 주도가 되면서 사실 전 세계 산업을 애플이 그동안 주도해왔는데 저는 뭔가 테슬라가 조금 더 쌈박해 보이거든요. 제 말주변이 여러분들 좀 저렴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 가슴속에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좀 더 쌈박해요. 느낌이. 그러니까 조금 더 멋있거든요. 간지가 나고. 그래서 애플이 뭐 주도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ETF 플러스 일론 머스크 마우스 입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행동을 한다. 일론 머스크가 행동을 한다. 나 진짜 이렇게 해버릴 거다. 코인 시장 이렇게 할 거다. 비트코인을 쓸 거다. 정말로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까지 뭐 그 다음부터 밑에 파생되는 암호화폐를 연결해서 쓸 거다. 도지코인 할 거다. 진짜 그거를 실행에 옮겨버리면 파급력은 더 크다. 트위터 전 세계인 중에 몇 명이 쓰죠? 어마어마하죠? 어쩌면 ETF보다 더 클 수가 있겠다. 우리가 지금 ETF를 얘기하고 ETF에 대해서 호재를 찾고 거기를 기다리고 미친 듯이 돈이 들어올 것을 알고 있고 기관 승인이 한 기관, 두 기관, 세 기관 승인 나다가 전체적으로 승인 다 나고 막 돈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이런 거 누구나가 예상할 수 있는데 누구나가 예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아주 좋겠죠. 이 시장에서. 그죠? 다 할 수 있는 생각보다 머리를 쥐어짜내서 시장에 더 큰 호재가 나올 것이다. 어떤 게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게 이 힘든 최악의 시기를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어요. 이 최악의 시기를 버텨야 되면 오로지 희망회로예요. 근데 이게 내일 생기는 희망회로가 아니라 장기적인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만이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내일 23,000불 가거나 다음날 21K 가면 이거 걱정하느라고 코인 시장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인데 하락하면 무서워가지고 언제든지 난 떠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널려 있어요.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조금 실수를 했고 2022년도에 뭐 물리던 2021년도에 최고점이 물리던 어쨌든 내가 지금은 손절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했다면 굳이 하락하고 있는데 벌벌 뛰면서 손절치고 나갈 생각하는 것보다는 희망찬 미래를 생각하면서 ETF 이런 게 나왔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호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현물 ETF?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현물 ETF 이거 엄청난 건데요. 비트코인 시장에서 지금 이거 현물 ETF 그냥 기대감만 주고 있지 사실상 큰 기대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당장도 없고 내일 당장도 없고 6월 달에만 반짝했고.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삶을 대하는 태도는 투자 시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거 최악을 견뎌내자. 진짜 마지막 그 한 번의 그 고비를 못 참고 떠날 때가 있어요. 마지막 딱 그 한 번 있거든요. 그 고비를 딱 떠났을 때 시장이 항상 변하는 거예요. 저도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 동향을 살필 때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신호 중에 하나는 이 대형주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승장은 낙수 효과로 다 올라가는 게 대상승장이잖아요. 전부 다. 잡주부터 비트코인 뭐 이것저것 막 우리나라는 코스닥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그죠? 러셀 미국은 그게 대상승장이고 상승장이 끝나가는 그 시장에서는 대형주가 계속 치고 가요. 대형주가. 뭐 작년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이쪽이 치고 가다가 장이 좀 꺾였죠. 이런 것처럼 비트코인이 지금 먼저 치고 나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하락 조정 기간이 계속 꽤나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한 번 더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나올 때가 그때가 마지막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고 그 마지막에서 또 한 번
시간적인 횡보가 나올 때 이제는 진짜 못 버티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오징어 그냥 마른 오징어 쪼는 거거든요. 그때가 그것만 딱 한번 버텨봅시다. 그 기간이 3개월이 될지 4개월이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국 날이 추워지고 산타렐리니 뭐니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그죠? 그러면 2023년도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어떤 마음? 시장이 올라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과 이제 진짜 끝이었구나. 2024년도인데 아직도 비트코인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네. 이런 마음을 계속 먹게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가스라이팅 세력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상승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지속적으로 심어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트레이더 박을 채널 그리고 저를 봐주시는 여러분들은 그 세력들의 노림수에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지 말고 오로지 비트코인만 생각하십시오. 비트코인 지금 어떤지. 네. 차트 그리는 중입니다. 주봉으로 볼게요. 오늘 좀 제가 말이 길죠. 네, 차트 그리는 중이에요. 자, 월봉으로 한번 보죠. 거의 끝났습니다. 방송 이제. 네, 이 월봉 차트를 보면 차트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품이네요. 그죠? 네. 이제 막 그려 나가고 있잖아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자, 너무나 작습니다. 작은 시장이고요. 아직도. 사람들 인신 속에서도 좋지 못하고요. 많은 돈을 지금 넣어주지도 않고요. 코인 한다고 하면 관심 없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요즘 연락이 좀 오시는데 지인분들이 그분들이 돈이 좀 있는 분들인데요. 비트코인 좀 사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하지 말라고 해요. 왠 줄 아세요? 돈 많은 사람이 또 돈 많이 버는 거 싫거든요. 사면 마이너스 50%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저도 솔직히 인간인지라 왜 나한테 좋게 못 얘기하지? 유튜브에서는 계속 떠들고 있는데.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이거 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배 아프더라고. 이게 제 심정인데 대신에 이게 있어요. 돈 많으신 분들은 한 방에 다 살려고 해. 그래서 툭툭 그냥 풀매수 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오히려 쫄보예요. 조금 떨어지면은 세상 망한 것처럼 계속 쫑알쫑알 돼요. 그리고 후회하고. 그런 보수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돈을 지키셨던 분들이 암호화폐에 와서 왕창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 지인이기 때문에 말립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솔직히 저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사도 돼? 사라고 했으면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한 3만 달러부터 샀으면 15,000달러까지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15,000달러 갔을 때 제가 봤을 때 100% 손절했거든요. 그러면 저를 원망했겠죠. 그래서 저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월급이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인 친구분이 있어요. 저는 비트코인 하라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한 20대 중반 아니면 30대 밑이야. 그러면 전 하라고 해요. 10만 원이든 비트코인 모으라고 아니면 이더리움 사라고. 10만 원 없어도 괜찮잖아. 어차피 적금할 거 아니야? 다른 것도 적금할 거고 50만 원 적금할 수도 있고. 근데 네가 적금했던 10만 원이 네가라고 해서 죄송한데 동생 같은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그 1년에 100만 원을 비트코인 샀어. 100만 원 없어도 네 인생 달라지지 않고 이 100만 원이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경험을 한번 해본다면 나쁘진 않을 거야. 그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형 왜 그때 더 많이 안 사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건 네가 하는 거야. 이렇게 실질적으로 제가 소주 한 잔 때리면서 다 얘기했습니다. 예. 여러분도 좀 느껴지신 게 있습니까? 자, 어찌됐든 오늘 주말이고 날씨가 지금 또라이급이에요. 거의 가을인데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트박은 내일 아침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